고우대종사는 봉암사 퇴고선언 기틀을 마련하고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불교 선풍을 되살렸습니다. 후학들이 중도를 강조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스님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도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의 책 70년 만의 귀향은 스님의 40년간의 유골 발굴과 봉환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유골 봉환에 합의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조계종이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모합니다. 한국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가 법안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가 MZ세대를 위한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R&D 기획 연구에 나섰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맞춤형 심신건강 치유 플랫폼으로 키워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은암당 고우대종사는 봉암사 퇴고선언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불교 선풍을 되살렸는데요. 스님은 중도를 강조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도 손수 빨래를 하며 검소하게 소욕지족으로 살았는데요. 후학들이 태백산 선지식 고우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독립선언 봉암사 퇴고선언의 기틀을 마련한 은암당 고우대종사. 1968년 제2의 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선풍과 결사 정신을 되살렸습니다. 스님을 따라 정진한 상자 스님들은 소탈하고 청정한 삶에서 항상 가르침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맞상자 중상 스님은 수행 정진에 매진하다 보니 은사 스님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리고 겉과 속이 한결같으신 분. 그러니까 선방에서 정진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도적인 삶 그런 삶을 이제 은사 스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자기가 알고 있는 중도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하시고 어제 봉암사 퇴고선언에서 고우대종사를 회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석종사 조실 해국스님,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 영진스님, 1호 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스님 등이 참석해 고우대종사를 기억했습니다. 고우 스님께서는 이 봉암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늘의 수행 도량이 되기까지 제1등 공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보하게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해국 스님은 고우 대종사가 중국 선종사찰을 방문했던 일화를 전하며 중도가 곧 고우 스님의 일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선종사찰을 다니다가 이제 어느 스님이 간화선이 중국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우 스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허공에도 이 나라 저 나라 허공에도 이쪽 저쪽이 있습니까? 간화선이 어디에서 가고 어디에서 오고가 아니라 법이 현재 살아있는 데가 그게 간화선이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고우 대종사였지만 상자들을 올바른 수행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견이 흔들릴 때는 불효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후학들은 그러한 스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때 되면은 더 우리도 가야 되고 스님이 먼저 가서 좋은 인연으로 우리를 또 맞이하고 다시 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교화하는데 이쪽으로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전해라고 하셨던 고우대종사.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호련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후학들의 가슴에는 시대의 선지식으로 깊이 남았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대종사가 문경 봉암사에 마련된 은암당 고우대종사의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대종사는 어제
봉암사 성적당에서 고우대종사 영정에 헌양을 하고 원적을 아쉬워하며 고우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진재 법원대종사는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스님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평소에 스님께서 강조하신 큰 뜻을 문도들이 잘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방장 성파대종사와 금강선원장 해거대종사,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스님도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조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을 애도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외형의 공양보다 마음의 등을 밝히는 실천적 불법을 실천해 오셨다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임종계 대신 근오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갖다 전해라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며 욕심을 버리는 순정한 삶을 가슴에 되새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전을 통해 태고선언의 기틀을 다지셨고 한국 불교의 정신적 요람으로 자리 잡는 데 공헌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무한 경쟁하지 말고 스스로 무한 향상하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은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와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돌보고 국제 구호 활동에 앞장선 태공당 월주대종사 6제가 어제 서울 영화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영화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월주대종사 6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대종사의 상좌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맞상좌 도영스님의 헌양과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헌다에 이어 도법스님과 평상스님, 일원스님 등 상좌 스님들이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7월 22일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든 월주대종사 49제는 오는 8일 금산사에서 봉행됩니다. 또 원근을 불문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문도뿐 아니라 또 여러 스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스님은 가셨습니다. 마지막 8일 날이 금강사에서 49제이니까 우리 문도들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잘 보내드리고. 도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의 책 70년 만의 귀향은 스님의 40년간의 유골발굴, 봉환의 여정과 망각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유골 봉환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진행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토진종 소속으로 40여 년간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해 오고 있는 도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저서 70년 만에 귀향해 유골 발굴부터 유적품으로의 귀환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홋카이도 출신인 도노히라 스님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에 동원돼 희생된 조선인 희생자 유골에 대해 1976년 처음 알게 돼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제1조선인 노동자 채만진 씨에게서 직접 체험을 듣고 조사에 나선 겁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노력해 홋카이도 등지의 유골을 발굴했고 억울하게 희생된 115위의 영가가 지난 2015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대의 상흔과 반일 의식,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도 일본 불교계와 협력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 유골의 봉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본 측과 매년 대회를 열어 유골 봉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왔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취소되고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일본에서 유골을 1,080구를 내주기로 해서 그 전부 합의를 하고 회의를 몇 차례 갖고 또 유골이 있는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까지 하고 이제 절차에 관련한 부분도 전부 일본 측하고 합의가 끝난 상태예요. 단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
조세이 탄광의 수몰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추모제도 매년 소재지인 일본 우베시에서 열리며 유골 발굴과 봉환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많이 있는 탄광이라 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추모제를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그 탄광을 발굴하도록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임명된 강창일 주일대사도 불교계,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유골 봉환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개인과 사찰 단위에서의 봉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4만여 구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유골 봉환에 정부와 교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2년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해외 활동도 잇따라 연기되고 취소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80억 인구가 국경 없이 만나는 유튜브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나라의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스님이나 외국인이 한국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 스님과 외국인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서 공모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국의 우리 한국 불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라는 의도에서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세계 각국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한국 불교를 해석하는 첫 시도가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문화와 환경, 의식이 반영돼 기발하고 감각적인 유튜브만의 독특한 영상이 제작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수행 체계들이 외국인 승려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국의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대에 서로 종교의 원활한 소통과 문화의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인의 시각을 강요하지 않고 세계인이 그들의 시선으로 해석한 영상을 통해 한국 불교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이나 외국인이면 응모할 수 있고 자신의 나라의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10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10월 30일까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50%, 조회수 25%, 제출 편수 15%, 서류 구비 10%로 작품성과 함께 여러 편을 제작해 빨리 업로드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온라인 활동비와 함께 금상 1명에 100만 원, 은상 2명에 각각 30만 원, 동상 3명에 각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나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지난 5월 발족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가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은 전체의 88.5%.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종교계 등의 반대로 10년 넘게 법안 발의와 무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족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강좌가 글자들의 열기를 모아서 식어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률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실질적 평등에 도달하려면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상대적 평등은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취급하는 평등입니다.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상겸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는 현행제도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별 금지하는 법률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차별의 영역들이나 분야가 계속 발생할 때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종교차별 문제에 관해서도 불교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특정 세력의 눈치만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 간에 그런 것은 범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하게 되는데 책임을 묻는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사실은 잘 안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는 이번 국회 본회의 기간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온라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동국대학교가 MZ세대를 위한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R&D 기획 연구에 나섰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맞춤형 심신건강 치유 플랫폼으로 키워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가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 연구를 위한 TF팀을 출범하고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심신 건강 치유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번 기획 연구는 명상을 메타버스와 융합해 기존의 명상 솔루션과 차별화를 꾀했다는 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비대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면 수업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명상 프로그램들이 가상 공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구 책임자 이종태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동국대학교가 전통 명상과 건강 증진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어 플랫폼 구축과 보급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미 사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그 억양이라든가 제스처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투나 또 지식의 수준까지도 다 다르고 어떤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가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연결하는 기술을 이미 연구를 시작했고 일부 결과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최근 비대면이 주목받고 MZ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이번 연구는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1년 상향식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과제에서 대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 연구단은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회복, 솔루션 개발, 뇌과학 기반 심신치유 콘텐츠 제작, 디지털 심신치유 솔루션의 임상연구 및 글로벌 리딩용 의료 모델 개발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초적으로 보면 인문계 연구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인문계 쪽으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사람다운 어떤 세상, 사람이 사는 것에 적합한 메타버스 이런 연구로 지향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상, 정신건강관리와 같은 전통 대면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의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제가자,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교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계층, 직능, 문화체육, 사회, 대중매체, 지역 포교며 추천 대상은 당의 공적활동 3년 이상, 후보자는 공적기간 10년 이상입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소정 양식의 포교활동 공적서와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10월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11월 예정인 시상식에서 대상인 종정상, 공로상인 총무원장상, 원력상인 포교원장상이 시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옥수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꾸려진 옥수 디지털 서포터즈는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상을 직접 기획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사용법과 실습까지 내용을 담았으며 문의 댓글을 남기면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수 디지털 서포터즈는 향후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단계가 격화될 시 오프라인 교육과 디지털 상담소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